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네. 네. 뭔가 시비를 자꾸 거는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 네. 요즘 부동산에 남녀노소 정말 다 네.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이 부동산 공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예. 교육을 해서 내가 겪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 방법에서 항상 막히는 거죠. 예, 나도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걸 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경제 교육, 특히나 이 부동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네. 저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 이걸 어떻게 시키지? 그렇죠, 그렇죠. 어떤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된 공부일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교육을 시키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보여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지금 자녀들이 있다. 네. 그러면 교육을 진짜 시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쵸.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사람들을 보면 네. 자녀도 관심을 갖게끔 네네. 하기 위해서 임장을 갈 때 같이 간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궁금하다. 거래를 하거나 할 때 네. 같이 한다던가 네. 뭔가 그 환경에 함께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녀 이름으로 맞아요. 증여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증여해가지고 이제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를 네, 이제 맞아요. 하게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를 가구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계좌. 같은 걸 태어나자마자 주식 주식 계좌를 계좌.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식 A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돈을 불려나가는, 애기 통장에 이제 돈이 막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거를 대부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진짜.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교육인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쵸. 저는 모르죠. 전 모르죠. 좀 생각 좀 해보고. 나는 이 방법들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자녀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행동의 주체는 보면은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네. 애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애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요. 네네.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약간 네네. 그런 마인드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육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교육과 억지로 하는 교육은 효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애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애가 진짜 이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부모 입장에서 무조건 도움이 될 거다. 이건 나중에 네가 커보면 알아. 네가 이때 내가 커봐서 어른이 됐는데 돈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불려놔서 네가 어른이 됐는데 돈을 딱 가지고 있는 것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A 이름으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려놨어. 복잡하게 안 하고 내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애가 컸을 때 돈을 딱 주는 것과 뭔 차이가 있죠? 조금 다르죠. 뭐가요? 미세하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너의 이름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네네. 환경이 노출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엄마가 그래도 힘들게 했구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구나. 네. 그렇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항상 이런 거죠. 부모들이 애한테 정말 잘해줘요. 네. 잘해주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 크고 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커는 동안 너한테 모든 거를 다 바쳤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안 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애가 내가 잘해주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많이 해줘서 나한테 불편했어요 라는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네요. 네. 주체로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야지, 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막 줘봤자 그건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선, 그 필요성을 느끼기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사실 거죠? 제일 중요한 네. 거는 애가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투자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연령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20대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들은 투자를 직접 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좀 일찍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럼 얘네들한테 주식 투자를 시키고 부동산 투자를 시켜야 되냐?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마음이 이미 조급해 있는 거예요. 애한테 벌써 투자 교육을 막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들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교육은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하는 투자 교육이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애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는 네. 일단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부터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예, 어렸을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돈 쓰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돈을 쓰는 네. 법부터 가르쳐라. 네. 그래야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돈 쓰면서 이 쓰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필요성을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 초중생이면 정말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쓰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아직 절제를 모르는 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엄마가 다 맡아줄게. 네, 네.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나쁜 그러니까 것부터 이게 배울까.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는 우리나라 부모 이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어렸을 때 크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과 네. 나중에 겪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부모가 너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야. 이 길만 쭉 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것만 쭉 해.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부모가 선택해 준 것만 계속 해요. 그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죠. 근데 문제는 자, 애가 컸을 때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경험을 부모가 시켜줬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경험을 하고 자란 애들은 뭐냐면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는 거예요. 선택할 일이 없었거든요. 커서도, 네. 커서도 본인 스스로 선택을 못하고 계속 엄마한테 기대는 거죠. 근데 엄마는 불안하잖아요. 내가 계속 해줬는데. 그러니까 계속 커서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가족을 이뤘을 때 가정이 분리가 안 되는 네.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고 네. 와, 오래 못 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육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하고 시행착오가 어렸을 때 하는 게 죽거나 크게 다치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면 오히려 어렸을 때 심하게 겪지 않으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훨씬 더 커서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성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떤 이제 TV 프로를 봤는데 우리나라 부모와 외국 부모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비교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조각 퍼즐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똑같은 외국 자녀와 우리나라 자녀를 두고 부모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는 네. 거죠. 애들이 조각을 맞추는데 둘이 수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조각을 잘 못 맞춥니다. 못 맞추면서 낑낑대고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래요. 네. 이 짜증을 내는 순간 부모들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예상이 되죠. 한국은 어떨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할까? 손이 들어오죠. 네. 진짜 신기한 거는 네. 한국 부모는 빡 들어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그렇게 들어가는데 외국 부모는 꼼짝도 안 해요. 네. 가만히 놔두나요? 네, 가만히 놔둬요. 스스로 하든 못하든 스스로 깨우치게끔 그냥 기다려줄 줄 아는데 한국 부모는 그걸 기다려줄 줄 몰라요. 계속 끼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 항상 노력하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이미 이제 독립성이 길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교육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네.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독립성이 길러지면서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가 간섭을 하면서 끝까지 개입을 하죠.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도 개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결국엔 애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끝까지 애가 커서도 투자 교육 하는데 자 이걸 사는 게 좋은 거야. 주식을 하면 이 종목이 좋지 않을까? 네.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소장님 말씀으로는 어찌됐든 시행착오를 어렸을 때부터 겪는 게 그 아이의 성장에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네. 돈 쓰는 법을 일단 어떻게 쓰는지부터 좀 보게 냅둬야죠. 그럼 흥청망청 쓰는지 그럼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네. 돈을 이제 왕창 줘버리면 흥청망청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용돈 같은 개념으로. 그럼 그 돈 안에서는 일단 펑펑 써도 되게 냅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써봤자 뭘 사겠어요. 이럴 때 용돈 개념으로 주면 좋은 게 돈의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돈의 부족함, 써보는 재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부족함도 느껴봐야 돼요. 돈이 부족해야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돈을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돈의 부족함도 깨우칠 수 있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좀 보는 거죠.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데만 쓰더라.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재테크 공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자, 돈이 부족한 걸 느끼게 되면 돈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겠죠. 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욕구가 생기는 그쵸.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버는 게 이때 노동으로 인한 대가와 이제 재테크로 하는 대가가 있는데 안정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건 노동의 대가죠. 네. 이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거죠. 그러면은 용돈이 부족하다. 그럼 네가 버는 방법을 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안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용돈을 조금씩 벌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동의 가치도 이제 느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투자 개념을 이제 조금씩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걸 하려면 시간이 꽤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또 필요한 그렇죠. 거고. 이 기간 동안은 적응될 때까지는 이런 것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애가 이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용돈을 좀 많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어느 정도 용돈을 좀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한계가 더 이상은 늘려줄 수 없어. 그럼 네가 벌어서 해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 자 그럼 학생들 사이에서 또 벼룩 시장 같은 당근? 뭐 예, 이런 그런 것도. 것들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돈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네. 처음 단계로는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고 네. 그걸로도 부족함을 느끼면 이제 자본소득을 그렇죠. 끼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벼룩시장이나 일종의 이제 장사 개념이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벌게 하고 이럴 때 약간의 주식이나 네. 가벼운 투자 개념을 접목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동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자라고 접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돈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를 좀 깨우쳐주는 거군요. 그렇죠. 해서. 그렇게 해서 항상 주체는 이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도 본인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잃는 것보다는 공부와 투자가 이제 병행할 수 있느냐. 그 한참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주식에 너무 빠져서 네네. 공부는 뒷전이고 그냥 장만 보고 있다. 네네. 이런 거의 심각성을 다루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모가 너무 일찍 돈의 개념만 그 투자 개념을 읽히고 네. 그거의 일종의 얘가 돈보다는 게임화되는 거죠. 약간 이게 돈 도박. 버는 게임에 중독된 것 그렇죠. 같은 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단기간 안에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네. 조급해가지고 주입식으로 막 교육을 네,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봐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만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문화성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빨리빨리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 투자에 있어서도 차근히 숙지를 하고 이론을 익힌 다음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부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요. 배우는 거지. 투자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가고 거지. 자녀 교육도 지금 하는 것처럼 보면은 투자를 빨리 익혀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좀 길게 차분히 특히 자녀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버냐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돈의 가치와 이런 흐름들을 깨우치게 되면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관리가 돼요. 돈 관리. 예. 네. 저는 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부동산 할 때에 그 부자 동네에서 이 일반적으로 떠도는 속설 같은 게 있는데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거의.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할아버지 때는 고생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때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돈 버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손자 때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손자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잖아요. 금수저.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없이 예, 살아가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건 항상 이게 있던 거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어떤 어려운 과정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돈을 약간은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업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사업을 했으면 이 순탄 대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중간에 역경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 어려운 과정을 절실한 사람은 어떻게든 이걸 넘기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서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게 이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은 이 역경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비용을 쉽게 포기를 해버리면 이 투자했던 돈이 다음 역경을 딛고 불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소멸돼 버리는 거죠. 왜? 내가 다른 돈이 있으니까. 그쵸. 굳이 내 노력으로 할 필요가 없이 돈을 투입하면 되잖아. 절실함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쉽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한 두어 번 망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돈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설이 뭐냐면 이때 건물들이 매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겪는 거가 뭐냐면 이런 교육 과정이 없이 돈만 불려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든 거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잘못된 점은 이런 돈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유교 방식에 아직도 잔재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약간 천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 약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나. 예, 욕심이 많은 사람. 맞아요. 예, 이런 사람으로 치부되기 쉽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예,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지에서 이렇게 벌려고 하는 그런 게 욕심은 있으니까 돈은 벌고 싶고 드러내는 건 나는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고. 친해도 돈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좀 잘못된 문화와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깨칠 필요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차근차근 익히고 돈 쓰는 그 즐거움, 그다음에 부족함,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투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건너뛰고 돈만 많으면 좋겠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많은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주체는 반드시 우리 자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녀가 됐을 때 지금 관심을 갖기 어렵고,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부터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잘못 맞췄던 것 같아요. 이런 부모들은 네. 돈 많이 벌게끔 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데 네. 소장님이 말씀하는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이 돈을 관리하고 뭔가 관리적인 리스크도 있을 네, 것이고 네. 버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좀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분들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읽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또 내 입장에서 또 자녀의 여러 성향에 가지로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접목을 해봐서 검증을 해봤을 때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치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약간은 제 생각일 수 있는 거고 핵심만 네. 알면 될 것 네. 같아요. 핵심을 딱 박아놓고 네. 그 자녀나 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네네. 유리 있게 변할 네.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자녀의 부동산 교육은 필요한 거고 그렇죠. 방향만 그릇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하면 그래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건 거죠. 네. 네, 쉽진 않겠죠. 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